네, 안녕하세요.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한 미군의 총격 사건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같이 이제 그 화면 지문 보시겠는데요. 법원에 지금 그 한 중앙에 서 있는 한 군인이 페이터 슈팅 사건을 저질러서 그 출토해 있는 모습입니다. 저희 이제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보실게요. 한 예비역 그 군인이 중 사살 그 사살 사건에서 사면 그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이 컨시더는 이제 크게 봐서 그 고려한다.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한번 그 진지하게 포함시켜 줄지 말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고려라고 하고, 좀 이런 식으로 파든이라고 하는 거를 해줄지 말지 그 둘 중에 그 양당 간에 하나를 놓고 결정을 할 때는 국어식으로 이제 검토라고 하죠. 그럴 때 그 행정 용어식으로 이제 consider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주로 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서 이 파드는 일단은 그냥 사면이라고 했는데 amnesty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우리 국제 사면위원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이것도 사면이라고 많이 하는데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건 일반 사면이 돼서 한 그 제목에 대해서 풀어주기로 사면해주기로 하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적용을 해주는 거죠. 이 파드는 그 이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, 건별로 하는 특별 사면이라고 그렇죠.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fatal이라는 말과 deadly lethal shooting 이런 말들이 어, 이 deadly라든가 lethal이라고 하면 그 총격을 가했지만 반드시 죽으리란 그 보장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쓰셔도 되는데 이 fatal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관련된 기사 꼭 총격뿐만이 아니라 fatal accident, fatal car accident라든가 보면 반드시 누가 죽은 안타까운 결과가 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살이라고 하시는데 총살이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총살은 그 firing squad라고 하는 그 총살조가 집행하는 사형이죠. death penalty. 그래서 사살과 총살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.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보면, 이제 군대에서 살상력을 얘기를 할 때,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, 무력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럴 때 이 deadly나 lethal로 묘사를 하지, 군에서, fatal capability, 이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. 그것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. 자, 텍사스의 항소 법원은 수요일 이 에벗 주지사가 예비역 육군 병장에 대해서 사면을 번복할지 이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는데요. 이 예비역 병장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의 시위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하지 않으면 육군, 공군 그러니까 육군과 일반 군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글로 식별할 때는 이건 확실히 육군입니다.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해 주시면. 자, 그리고 이제 기본이 어필이 항소로 들어가죠.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좀 국어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쓰죠.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갈 때 항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으로 올라갈 때는 상고라고 하죠. 항소, 상고,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판결이 이미 내려지고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부차적인 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
불복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할 때 어필은 항고라고 하죠, 또. 항고. 그래서 항소, 상고, 그리고 항고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. 전원 그 공화당원으로 구성된 그 형사 항소 그 법원이 내린 그 수요일 그 판결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그 검사 측 주장을 차단하게 되는데요. 그 주장은 이 에벗 주지사가 사면 그 특사에 대한 그 월권을 주 헌법에 그 의거하여 행사를 그 해서 이 정치색이 짙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를 더했다는 것입니다. 룰링이 이제 기본적으로 판결인데, 이 법원에서는 이 디시전도 많이 내리죠. 그 재판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판결 이렇게 해주고요. 이 크리미널이 이제 어필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범죄, 그 민사도 범죄가 있죠. 그래서 그냥 범죄가 아니라 총을 쏴서 누굴 죽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형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게 그냥 범죄로 가야 될 경우가 있고 피널처럼 형사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. PNA를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, 여기서는 주의 헌법인데, 미국에는 각 주가 마치 자치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장관도 두고, 뭐, 이 헌법도 두고 있고, 그렇죠? 한국과는 제도가 틀리죠. 그렇게 해서 연방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, 페더럴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, 이 스테이트를 이제 이 정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State of the Union은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연두교서라고 너무 유명하죠. 자,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쓰면 주지사의 그 시정연설, 그 다음에 네이션은 각국 지도자의 시정연설, 그 다음 주경관, 그리고 정신 상태와 미국 본토 소식, 그리고 오브가 없으면 국정이나 국무인데 이게 있으면 이 affair, 지금 일이 돌아가는 그 상태라고 해서 그 정세라고 이제 하죠. 정세. 자, 그다음 주 검사와 주 의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 charge는 he was charged with a murder 이렇게 해서 기소라고 쓸 수 있죠. 그런데 여기 맥락상 흘러가는 거 보면 이 지문에서 여기서 그 charge는 기소가 아니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합니다. 어휘를 안다면. 그래서 이 charge라는 건 emotionally charged 뭔가 꽉 차 있는 부하가 걸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. electrically charged 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이 이모션이 꽉 찼다는 거죠. 그럴 때는 감정에 복받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정치색이 짙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법원은 이 설명 없이 판결을 내렸는데요. 그런데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 검사가 법원에 해당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이 특사를 번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 입니다. 자, 디스트릭트 어터니 이렇게 붙으면은 뭐 너무 유명해서 이게 지방 검사인데 이게 관공서 쪽에서 써도 어터니가 그냥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인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래서 변호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디펜스 어토니 이렇게 표현하죠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 쪽 계열로 가면 미국에는 검찰총장이자 법무장관이죠. 겸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부장관, 그 다음에 이 차관이 검찰 쪽에는 이 법무부에는 둘이 있어요. 일반 이쪽 일반 법무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송무차관이 있습니다. Solicitor General. 자, 그 다음에는 차관보죠. 자,
공화당원 인 에벗 주지사는 데니얼 페리시를 2020년 사건에 공군 한 예비 역에 대한 사살 건에서 특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. 당시 이 사건은 오스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위, 오스틴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위 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. 이는 여러 전국적으로 발생한 다수의 건 중 하나인데요.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시위를 하고,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백인 경관에 의해 희생된 이후에 인종적 불의에 대한 항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. 네,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. 아까 얘기 드렸죠? 이 총살과 사살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, 또, 이 킬링이 나오면 경찰이 그랬다든가 하면은 그냥, 총살 내지는 사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은데,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거죠? 조지 플로이드라고 해서 흑인이, 초크홀드를 당해서, 목에, 위에 경관에 올라타서, 눌러서, 무릎을, 이렇게, 질식사를 시켰던 그 사건이죠. 그래서 이 킬링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사살 그냥 막 해석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페리 한 백인 카풀 운전자인 페리 씨는 당시 이 차량을 몰고 집회 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, 그곳에서 파스터 씨를 조우를 했고, 그런데 그도 백인이면서 이 소총 한 자루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페리 씨와 페리와 파스터 둘은 그에게 소총을 겨눴고, 그렇지만 목격자들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파스터 씨는 본인의 무기를 꺼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이 라이드쉐어, 차량편을 갖다 이제 그래서 차량 공유라고도 하는데, 카풀도 거의 외래어처럼 같이 쓰이죠. 한 차량을 같이 나눠 타는 카풀 내지는 차량 공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자,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리라는 말이 있죠.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죠.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검 길쭉한 칼을 가지고 어떤 분을 아파트에 살해한 사건 그때도 많이 이제 등장을 했던 단어인데, 이 보유가 있고요.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렇지만 몸에 꼭 지니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의 개념이죠. 이쪽으로 들어가면. 그리고 carry, 그래서 소지가 있습니다. 몸에 지니고 다니는. 그래서 이 총기 쪽에서는 concealed carry weapon 이렇게 했을 때 은닉 소지 이러면서 또 많이 등장을 했었던 단어지요. 네. 자, 그 다음에는 위트니스가 있어요. 목격자 아니면 원래는 이 아이위트니스가 아니면 이제 증인으로 어떤 주변 상황의 정황상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, 지금 여기서는 they told 경찰에다가 이렇게 무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시각적으로 본 장면을 묘사한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위트니스라고 봐야죠. 그래서 목격자라고 처리를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미군이 저질렀던 한 사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